이제 정시 기초적인 작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뭐 정시 모집 인원이 사실 좀 늘었어요. 하지만 역시 올해도 재수생이 13만이나 되기 때문에 뭐 정시가 꼭 쉬운 것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는 6번이라 그래도 조금 마음이 놓였지만 정시는 3번 기회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래서 정시 모집은 수시 모집보다는 좀 더 신중한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수능 1점. 여러분, 특히 표준 점수 아주 우습게 하는데요. 보통 500명, 1000명, 2000명. 화면 보시면 알다시피 표준점도 1점, 2점에, 2점에 뭐 300명, 500명, 1000명, 많게는 2000명, 5000명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대학이 커트라인이 141점이야. 근데 나는 140점이야. 그럼 1점 차이가 나잖아요. 1점 사이에 엄청난 점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상향 지원을 할 때 막 2점, 3점 높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점만 높였어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해주고 싶었고요. 우리 입시 결과 이번에 수능 성적 23일 날, 12월 24일 나왔잖아요. 실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국어는 어려웠고요. 수학, 가형 조금 어려웠고 수학, 나형은 쉽게 나왔고요. 여기 표현 없지만 영어는 매우 쉽게 나왔습니다. 1등급 그 비율이 12%가 넘었기 때문에 사상 최고로 쉽게 나왔죠. 네, 이 표 화면 잠깐 보시면 이 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2020과 2021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점자가 2021이 144점이 나왔잖아요. 지난해보다 4점이 올라갔다는 거 뭐냐면 표준점수라고 하는 거는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점수가 좀 높게 올라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국어는 확실히 어려웠구나. 표준점수가 이렇게 좀 높게 나왔죠. 만점자도 높게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1등급 커트라인은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층위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뭐냐면 만점에서 그러니까 우선 1등급까지만 설명하기 좋게 설명을 할게요. 만점에서 1등급 간에 그 사이에 몇 개의 계단이 있냐는 거죠. 몇 개의 어떤 구간이 있냐는 게 층위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2020에는 9칸 정도의 계단이 있었는데 2021에는 12칸이 있기 때문에 변별이 된 거죠. 9개에서 12개로 넓어졌기 때문에 변별이 됐다. 그래서 올해는 국어 잘 보는 데 유리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학 가형은 작년보다 플러스 3점이 올라간 거 보니까 시험 확실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표준 점수가 높게 올라간 걸 보니까. 근데 층위는 비슷하죠. 그래서 작년보다 같거나 조금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화면 보시면 수학 나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149점에서 137점으로 표준점수 만점이 12점이나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도 층위가 14개에서 6개로 줄었죠. 14개에서 변별됐던 게 6개로 줄기 때문에 아주 시험이 쉽기 때문에 변별이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9칸에서 12칸 왔기 때문에 변별될 거다. 7칸에서 7칸, 1등급 구간만 살펴보면 작년에 적절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변별된 거고요. 14칸에서 6칸은 줄었기 때문에 수학 나형은 시험 쉽게 나와서 변별이 쉽지 않다. 그래서 올해는 국어하고 수학 가형, 탐구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과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어하고 수학 가형이 잘 본 애들이 유리하다. 영어는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변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3개년간 거를 비교하더라도 국어는 작년보다는 확실히 어렵게 나왔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학 가형 3개년간 거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표준 점수 높아진 걸 보니까 확실히 시험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수학 나형 같은 경우는 작년에 84점이었는데 시험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 되게 높았어요. 만점이 149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시험이 좀 쉬워서 원점수 1등급 커트라인이 92점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표준 점수 만점 137점으로 12점이나 하락을 했어요. 꼭 기억하시고요.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 수치로 좀 표현을 해보면 작년도 수능에서는 국어가 140점, 수학과 134, 수학 나형이 149점으로 만점자가 형성됐죠. 만점자 비율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보면 국어가 144점, 수학과 나형이 137점, 수학 나형이 되게 쉬웠잖아요. 그래서 만점자가 수학 나형 1427명 나왔습니다. 작년에 몇 명인가 잠깐 살펴보면 작년에 수학 나형 만점자가 661명이었거든요. 올해는 1427명이 나왔다는 건 시험 쉬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꼭 보시고요.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2020과 2021 좀 전에 봤던 걸 비교해보면 국어는 표준 최고점이 4점이 높아졌고 수학과 나형이 3점이 높아졌고요.
국어가 평균이 마이너스 0.34, 수학과형이 마이너스 1.07이죠. 평균이 떨어진 걸 보니까 국어하고 수학과형 어려웠던 겁니다. 수학라형은 평균이 5점이나 올랐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 본인이 국어하고 수학과형이 장점을 갖고 이렇게 점수가 잘 나왔다. 소신 지원을 해도 되지만 수학라형을 망친 학생들은 소신 지원하면 안 되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국어는 조금 어려웠고 수학과형 조금 어려웠고 나형 쉬웠고 영어는 매우 쉬웠고 사탐 과탐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거를 좀 도표로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국어는 확실히 작년보다 만점에서 1등급 커트라인의 점수가 넓어졌죠. 넓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수학과형은 만점에서 1등급 커트라인이 1.56에 있지만 평균 점수가 좀 더 높아졌죠. 어려웠던 겁니다. 나형은 작년에 만점에서 1등급 커트라인이 14점이었는데 올해 6점으로 줄었죠. 나형 변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는 여전히 수시가 77% 정도 되고 정시가 23%입니다. 정시 비율이 약간 아주 늘었지만 조심해야 될 건 상위권 대학에서 좀 늘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에서는 정시 좀 늘었습니다. 전체적인 표로 봤을 때는 수치로 봤을 때는 정시 모집이 약간 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어떤 정시 비율 23%지만 상위권 15개 대학으로 하면 정시 모집은 29.5%로 확실히 늘죠. 그죠? 29.5%로 늘어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좀 정시 모집 비율이 좀 늘어났다. 그건 꼭 기억하시고요. 정시 선발 인원이 갈수록 이렇게 선생님이 강의하느라고 이렇게 PPT를 만들어 놨는데 올해 처음으로 올랐어요. 올해 983명이 증가했습니다. 983명이 매년 감소하다가 올해 이렇게 늘어났고요. 전문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 수시에 132개 뽑다가 정시에 올해 135개 대학으로 3개가 늘었고요. 13.8% 인원은 되게 적습니다. 전문대학은 수시에 많이 뽑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대학도 무제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가나다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서울 소재 16개 대학, 그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논술 전형 비율이 높다고 작년에 걸렸던 16개 대학을 보니까 정시 모집 비율이 늘었어요. 정시 모집 비율이 늘긴 늘었습니다. 30% 넘는 대학도 있고 건국대는 3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외대 38% 정도 될 정도로 정시 모집 비율이 상위권 대학은 좀 늘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가군, 나군, 다군이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 가군 모집 인원 보면 13,815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군은 14,538명. 아주 조금 나군이 좀 더 인원이 많고요. 다군 같은 경우 9,400명으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는 확실히 다군이 인원이 적어요. 전국적으로도 한번 볼까요? 전국으로 봐도 가군, 나군이 비슷한데 나군이 조금 많네요. 그죠? 근데 다군은 역시 18,000명 정도로 확실히 적죠. 그래서 가군, 나군이 안정적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안정군을 쓸 때는 가군, 나군 중에서 선택해라. 다군은 장점도 있어요. 많이 돌아요. 막 2배수, 3배수 막 이렇게 돌기도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진짜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모집군이 변동대학도 있습니다. 성균관대가 대표적으로 글로벌 리더가 나군에서 가군을 옮겨갔죠. 이런 식으로 중대 사회과학대학이 나군에서 가군, 외대 경영학부가 나군에서 다군, 이런 식으로 군 변동대학은 작년 입결 결과를 맹신해서는 안 되겠죠. 글로벌 리더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갔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나군에 연대고대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가군의 성대 글로벌 리더 됐다가 연고대 되면 연고대로 옮겨 타는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가군의 추가 합격이 늘겠죠. 충원 합격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집군이 변동된 대학도 꼭 유심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추가 합격률 상승할 것 같습니다. 성대가 그런 의도로 썼을 것 같고요. 모집군을 바꿨을 것 같고요. 의예과 잠깐 보겠습니다. 의예과는 가군, 나군, 다군. 가군이 서울대, 나군에 연대, 고대, 성대, 이런 카톨릭대가 몰려 있고요. 다군에 제주대, 인하대, 순천향대, 계명대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가나다군 이렇게 의대 쓰는 애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치의예과, 과가 많지는 않죠. 서울대, 경희대, 가군이 가장 세고요. 나군의 연세대, 다군의 국립대인 강릉 원주대가 있죠. 치의예과도 좀 기억해 보시고요. 그 다음 한의예과, 가군의 경희대가 가장 세고요. 그 다음에 서울 경기에는 가천대가 있고 지방의 원광대가 유명하고요. 다군의 동국대 경주가 경쟁률이 세죠. 그죠? 다군에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의예과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물들 케어하는 수의예과도 요새 인기가 좋죠. 가군의 건대, 서울대 인기고요. 나군의 전남대, 전북대, 다군의 제주대.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수의예과 쓴 애들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수의예과도 요새 경쟁률도 세고 인기가 많습니다. 네. 그 다음
인문계도 지원이 가능한 의치한 대학도 기억해 놓으면 좋죠. 의예과는 가톨릭 관동대, 이화대, 순천향대, 치의과는 원광대, 한의예과는 경희대를 비롯한 이런 대학들이 인문계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 꼭 기억하십시오. 초등교육과도 인기 많습니다. 지금 학령금 감소 때문에 그 교대 경쟁률이 매년 적어지고 있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요새 임용시험 선발 비율이 적긴 하지만 여전히 인기예요. 가군에 이화대 6명 더 늘렸다는 거. 가군에 작년에 9명이었는데 욕먹었잖아요. 그래서 6명을 더 늘렸고요. 나군에 일렬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보다 오히려 정시 모집이 교대 가는 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왜? 일렬로 서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특성이 이 대학이 표준 점수 보는지 백분위 보는지 남녀 성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학생부 보는지 면접 보는지 그죠? 수능만 100% 보는지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나군에 있고 다군에는 없어요. 나군에 일렬로 서 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가군에 이화여대 교원대가 있습니다. 나군에 서울교대 경인교대가 핵심이고요.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재학생 같은 경우 지금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 보면 재학생은 줄고 졸업생은 늡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6만여 명이 감소하고 졸업생 6만여 명이 증가했어요. 재학생이 준 거는 혹시 코로나 때문에 시험 보러 수시 합격을 했거나 뭐 취업 유학을 갔거나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시험 보러 오지 않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했죠. 그래서 결시율도 높았고요. 네, 이렇게 되고요. 결시율이 올해 사상 최고였습니다. 1교시 결시율이 13.17%가 나왔거든요. 결시율이 사상 최고치였기 때문에 수능 응시자 수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고 수능 응시자가 감소하니까 수능 최저 충족 인원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연쇄 어떤 작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시 2월 인원,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수능 최저 인원이 충족자가 적어지니까 그럼 당연히 정시 배치 점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연쇄적인 작용이 된다. 연쇄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결시율을 보고 제가 13.17% 정도 빠졌다고 계산을 해보니까요. 1등급 정도는 2,336명, 2등급은 6,424명, 3등급은 13,000명 정도가 줄어들어요. 이 결시율 때문에. 그러니까 1등급에 10,000명이 4%가 많잖아요. 8,000명의 4%보다. 그죠? 다시. 10,000명의 4%가 1등급 4%보다 8,000명의 4%가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시율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자가 적어질 겁니다. 확실하게. N수생 한 13,000명 정도면 거의 1, 2등급을 채우고도 남아요. 이 숫자가. 결시율이 올해 입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요. 중하위권 등급 하락시킬 수밖에 없었고 수능 최저 충족 인원이 감소했어요. 정시 2월 인원은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정시 배치 점수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2019학년도에 평가원 결과를 보면 재수생들이 성적이 더 좋아요. 확실히. 표준 점수가 200점 만점입니다. 조금 이따 나오는데 100점 이상 나왔죠. 그 다음에 영어도 재수생들이 훨씬 잘해요. 탐구는 어떨까요? 탐구는 더 잘해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재수생 변수를 꼭 생각해라. 올해 재수생 13만 명이거든요. 재수생 변수 꼭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죠? 정시 가군의 작년도 탑5 경쟁률 센 데 보겠습니다. 평택대 사회복지 굉장히 독특한 대학이에요. 표준 점수 100분 이런 거 안 봐요. 등급 봅니다. 성결대 관광개발 15.56대 1 평택대 또 들어왔죠. 평택대 왜 이러냐? 등급으로 하기 때문에 레인지가 되게 넓잖아요. 1등급 4%, 2등급 11%, 3등급 23%까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표준 점수나 100분이 약한 학생들이 평택대에 덤벼들었죠. 그 다음에 을지대 일반전형 2, 두 개만 보거든요. 그다음에 경상대 수의학과나 동신대 한의학과는 그 군별로 이 의치안을 뽑는 몇 개 안 되는 대학이라 좀 그런 혜택을 좀 본 것 같아요. 이런 대학들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도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학생들 많이 씁니다. 그래서 평택대는 3개만 본다. 그죠? 국어하고 수학 중에 하나 택하고 영어 필수, 탐구, 한국사를 또 탐구로 바꿔준다는 아주 장점도 있고요. 성결대 3개 봅니다. 100분위 보고요. 탐구 30%, 국수형 중에 택 2개입니다. 35, 30은 100 되겠죠? 을지대 2개 봅니다. 굉장히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이게. 이게 2개만 보기 때문에, 난 2개 잘 봤어 하고 덤벼일지 모르겠지만, 평균 100분위가 90%가 넘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경상대, 동신대 4개죠. 그런데 과가 의치안 계열이라 인기가 많은 거죠. 나군 보겠습니다. 백석대,
수원대, 안양대, 숙명여대는 왜 갑자기 들어왔느냐? 여기도 일부 영역만 보는 거죠. 한림대, 여기 2개의 영역만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을지대, 일반전형 2 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덤비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보면 백석대 3개만 봅니다. 그러니까 4개 영역에서 3개, 2개로 보면 인기가 많은 거예요. 수원대 4개를 보는데 경기도 학생들한테 상당히 인기 많은 대학이고요. 을지대 2개 보죠. 안양대 3개 보죠. 숙명여대 3개 보고 한림대는 2개밖에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인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군입니다. 다군에는 다군에서 가장 높은 대학이 중대, 홍대 뭐 이런 대학이죠. 그래서 건대 이런 대학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대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다음에 제주대 수의학과 다군에서 인기 많겠죠. 그다음에 중앙대, 뭐 인하대, 의예과, 인하대 의예과 25.2대는 굉장히 높습니다. 동국대 경주는 한의학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시 다군의 건대 4개, 다군에는 4개씩 보는 대학이 많지만 다군의 대학 수가 적고, 그죠? 예, 학생들이 이제 상위권 대학이 많지가 않아서 이런 대학들, 서울대, 연대고대, 뭐 성대 쓴 애들이 이 대학들 위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이 인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다군에서 가장 높은 대학들입니다. 예,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학, 가형, 나형, 여러분 성적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가형과 나형을 올해 거를 비교해 보면 이래요. 수학, 가형과 나형을 비교를 해보면 이 수학, 가형이 항상 가산점을 5%, 10%를 안고 해도 수학, 나형 표준 점수가 높았는데 올해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가형과 나형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수학, 나형에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가형을 갖고 있는 애들이 가산점을 5%, 6%, 10% 안고 교차 지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수학, 가형을 가진 애들이 가산점을 등에 업고 수학, 나형을 보는 자연 인문계 학과로 교차 지원 확률이 올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수학, 나형이 아까 극간이 저 14개에서 6개로 줄고, 그죠? 우리 1등급 커트라인이나 만점을 봐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올해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서울의 중하위권 지방대학도 가형 가진 애들이 좀 유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올해는 보면 수학, 가형과 나형이 극간이, 가형이 오히려 더 넓어졌죠. 그래서 가형이 변별 있게 나왔고 수학, 나형 극간이 좀 좁습니다. 가형에 비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학, 나형을 보면 이게 작년처럼 굉장히 넓어가지고 극간이 넓어 어렵게 나와서 변별이 된 게 아니라 올해 수학, 나형은 2019학년도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때 2019학년도에 아이들이 수학, 가형 가진 애들이 나형으로 교차 지원, 인문계로 교차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교차 지원 변수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수능 점수는 여러분 수시는 등급 위주지만 정시는 뭐다? 정시는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 체제입니다. 우리 평택대처럼 등급을 보는 대학은 아주 극소수고요.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성적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능 성적표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원점수는 제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원점수는 제공이 안 되고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이 나갔죠. 근데 정시에서는 거의 등급을 보는 대학은 없고 표준 점수 100분위를 보는 대학이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원점수는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원점수 시대는 지났고요. 이제 실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표준 점수입니다. 200점 만점인데 100점이 넘어간 평균인 거예요. 국어 수학은 200점 만점이고 사탐은 100점 만점이죠. 100점 만점. 그러니까 50점에서 100점 사이에 애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겠죠. 표준 점수라는 거고요. 등급이라는 거 이제 레인지가 이렇게 1등급이 4%, 2등급 11, 3등급 23, 4등급 40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서울권 소재 대학은 저런 정도고요. 지방대나 4등급, 5등급 정도 애들이 갈 수가 있어요. 지방대 같은 경우는. 백분위가 뭐냐? 쉽게 설명할게요. 백분위는 나보다 못 맞은 애들의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백분위가 77이다. 그럼 나보다 못 맞은 애들이 77% 있다는 거예요. 다시. 백분위가 66이다. 나보다 못 맞은 애들이 전국에 66이 있다는 거예요. 백분위가 35다. 나보다 못 맞은 애들이 전국에 35%밖에 없는 거예요. 백분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충청권 대학은 대부분 백분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백분위 점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90, 100, 70 이렇게 높으면 좋은 거고요. 50 밑으로 내려가면 성적이 좋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백분위 점수를 가지고 보통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 입시 자료를 보면 이런
평균 100분위를 이렇게 공개를 하잖아요. 뭐 서연고, 성대, 서강대, 한양대, 뭐 그다음에 자연계는 서연고 위에 의대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100분위를 가지고 줄을 세우는 거죠. 100분위를 가지고 줄을 세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100분위를 가지고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00분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왜? 대부분 상담이 100분위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00분위는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변환 표준 점수는 지방대는 쓰지는 않지만 좀 참고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표준 점수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시험에 어려우면 높게 나오잖아요. 높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정해 주는 거죠. 그 100분위에 맞춰서 이번에 동국대학교 발표 났던데 똑같은 그 100분위에 맞는 변환 표준 점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활과 윤리, 뭐 경제, 사문 이런 거를 100분위에 맞게 똑같이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서 점수가 대박이 났다. 이런 걸 보정해 주는 겁니다. 지방대는 쓰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변환 표준 점수가 나오면 이렇게 점수가 바뀌는 거죠. 기억하시고요. 지방대는 없으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일정입니다. 1월 7일부터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서 접수 1월 7일부터 됩니다.